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집중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중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꽤 많이 했었는데, 왜 이제서야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집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집중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잠재력과 집중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의지로 버티면서 뭔가 열심히, 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쉬어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신호가 더 맞겠죠. 더 열심히만 하고 있다는 건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다 보니 잘 안 돼서 부딪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장벽에 부딪혀서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깨닫고 내뱉는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때는 오히려 차라리 쉬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상상력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겠죠. 또한 만약에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가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갈등 상태에서 역시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조화를 잃어가고 있다면 집중은 절대로 쉽게 따라오지 않고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나 또는 집중이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많이 연구했던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력으로 실패를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실패에 대한 생각을 강화할 뿐이다. 왜냐하면 정신적 노력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을 만들어서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막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집중에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집중을 해야 해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미 방해 요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집중은 아닌 것이다. 집중의 본질은 방해 요소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어야 되는데, 목표 자체여야 되는데 이미 틀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지력만으로 계속해서 정신력만으로 집중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미 방해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은 물 건너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또한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잠재력에 관한 부분을 생각할 때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떠올리듯이 잠재의식에 관해서, 잠재력에 관해서도 막연한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잠재력의 발휘는 요행적인 것으로 우연히 행운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잠재의식은 요행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연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막연해서 그래요. 이 막연함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잘 모르고 막연하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운이다, 운. 뭐 이 정도로만 느낀다면 역시나 내가 믿을 건 의지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고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신적 에너지를 어떤 하나의 목표에 쏟아붓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숱하게 착각에 빠지는 건 뭐냐면, 대부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거나 또는 금방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서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 배경이라는 게 잘 보면 집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에 쏟아붓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맞다고 여겨졌다면 집중은 그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상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집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중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게 중요한데 집중을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파고를 이겼던, 한 번은 이겼던 이세돌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대국을 두는 동안 이세돌은 정말 바둑에 몰입했을 겁니다. 늘 그렇듯이요. 바둑을 즐기는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집중을 써먹었을까요? 바둑에서 이기기 위해서 집중력을 활용했을까요? 아마 아닐걸요. 바둑을 두는 그 몰입하는 행위 자체에 만족을 두고 있었죠. 바둑을 두고 바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몰입인데 거기서 억지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했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바둑을 두거나 하지 못했을걸요. 천재기사로서 살아가기 굉장히 버거워서 이미 진작에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것.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한 상태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감정적인 경험을 할 때에도 볼 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낀다고들 표현했는데 결국 그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집중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 이세돌은 도대체 에너지를 어디다 썼을까요? 또는 무엇을 위해 집중을 썼을까요? 분명히 집중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삶이었다. 다만 집중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 다를 뿐이겠죠. 집중의 그 깊이와 정도가 또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중의 지속성에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좀 쉬었다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을 위해서 집중은 분명히 조화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매우 옳은 그 말인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여기서 인용하지 않더라도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을 찾으며 무엇의 균형을 찾아야 할지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아와 의식적 자아의 조화, 욕구와 상상의 조화, 이런 것들은 이미 앞서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적어도 여기다 우리가 덧보태자면 집중이라는 것 자체가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해야 된다. 여기서 힘이 전혀 안 든다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가 적게 들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신나서 재밌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시점을 본인이 알고 스스로 멈추지 않는 이상 막 계속해서 나가려는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게 집중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즐겁게 힘들이지 않고 가는 게 집중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정신력 대신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조셉 머피도 말한 부분입니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 비애, 각종 시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도 사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도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사실은 대부분 상상력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되는 순간 합격을 위해서 집중을 쓰는 것이 돼버리죠. 그럼 집중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니 버텨내야 한다는 것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빨리 쓰게 되고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잠재의식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쓰려면 비유와 상징이 많이 인용된다. 공부할 때 비유와 상징을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과목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 때에도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서 기억을 하거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 연결짓기를 하는 것들이 진짜 공부가 돼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이제 연결짓기와 더불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될 수만 있다면 공부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억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조화로부터 나타나는 강력한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실전에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 높은 효율성 때문에 그토록 원하는 합격도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자, 게다가 뇌가 상상을 통해서 뭔가 자유로워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확장이 된다면 기억을 해내는 행위 자체가 무의식적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공부가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연결짓기가 더 잘 되고 인용이 더 잘 되고 아까 이제 소위 비유와 상징이 더 많이 활용이 되고 거기에 잠재력이 끝까지 발휘되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 공부 또한 내켜서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지치지 않고 좀 더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든 문제와 똑같은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에밋 폭스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분명히 이전과 똑같은 해법만 계속 들이대면서 풀릴 때까지 해보자. 이런 식의 우격다짐식의 공부나 일처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세인트 노아 박사가 성공의 비밀 코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원하는 방향과 그곳에 도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면 잠재의식은 발동한다고 했어요. 자, 습관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집중은 분명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집중 또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목적 또는 그 원하는 방향 또 그것에 가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데서부터 집중이 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의 본질은 분명히 의지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또 고도의 집중 상태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더불어 방금 얘기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뭘요? 원하는 방향과 그 이유. 한 번 더. 원하는 방향과 그 이유가 명확해져야 한다. 물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힘이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엔 에너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스킬, 기법을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습관화된 집중도 잠재의식을 활용할 때나 나타나는 것이고 잠재의식에 큰 도움이 있어야만 고도의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습관 편에 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신다면 또 자아고갈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에 막강한 힘을 쓸 수만 있다면 물론 도움이 되는데 의지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나서 써야 할 것 같고요. 우격다짐식은 절대로 방법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를 모두 쓰더라도 잠재의식의 도움 없이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 그리고 잠재의식의 위력에 비하면 의지의 힘만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죠. 오히려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비효율적인 상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흔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어쩌면 의지는 이런 점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따뜻한 석탄난로 같은 느낌이랄까? 따뜻하긴 한데 내연기관 열차 같은 느낌이랄까? 힘이 세 보이긴 하지만 좀 느리고 그리고 많은 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따라서 낮은 단계의 집중만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지만을 강조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는 찾아야겠죠. 새로운 에너지를 말이죠. 집중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데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